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전문 상시 상담기관 노무법인 의원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저는 의원에서 교육, 컨설팅, 노동법률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기관과의 회의를 위해서 서울에서 옥천으로 지방 출장을 나와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교육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등의 경우가 좀 많은데요. 오늘 같이 출장 가는 날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출장 가는 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안 그래도 무거운 가방이 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유연근무 제도의 한 가지인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과 2항에 간주근로시간제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에는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나 재량근로시간제는 법령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종에 하나여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의 또 다른 형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간주근로시간제가 다른 점은 근로시간의 형태가 변경되는지 변경되지 않는지인데요. 간주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시간,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정해놓기만 하면 그 시간만큼만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제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업종이나 업무가 출판, 영화 제작 또는 AS, 영업직에 해당이 된다면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무가 사업장 밖에서의 근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장소적 측면이라는 의미는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 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도입 요건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그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간주근로시간제에서는 세 가지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간이라고 하면 첫 번째,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도 아니면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중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협동조합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소정 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인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그리고 취업규칙에 이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 중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상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상태에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물론 이 통상 필요한 시간 중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되고요. 취업규칙을 통해서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건지 그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중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작성한 권한 있는 그 노사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고요. 이 서면 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그리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 근로 시간인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이 됩니다. 유연근무제에서도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간주근로시간 제도에서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업무 수행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그렇다면 간주근로시간제에서의 근태관리는 어떨까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사업장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먼저 출퇴근 시간 관리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간주하기로 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업무를 했는지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무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외근이나 출장 등의 업무 목적, 업무 내용이 명확해야 할 것인데요. 그 업무가 정말 수행이 됐는지 이래 결과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이 적절할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당사자가 약정한 시간보다 당사자 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 시간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에서 배송 업무를 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도로가 갑자기 막힌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회의 때문에 출장을 가거나 외근을 한 것인데 회의가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된다든지 등의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 근로하기로 인정한 시간보다는 많이 근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주근로시간만큼만 근로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경우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됩니다. 만약 사업장 안에서 4시간 근무하고 간주한 시간을 5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장 안에서의 근무시간과 사업장 밖에서의 근무시간을 합쳐서 각각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때 총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근로시간의 특례를 인정한 것은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협동조합의 통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외근 업무의 특성상 노사 합의로 소정 근로일, 소정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에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출장이나 외근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상급자나 관리자가 동행해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 마친 후에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라면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각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주한 시간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경우 그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출장 중의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 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 수행 중에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고 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을 위한 업무 시간 산정에 있어서 협동조합에서 출장 지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그 시간을 포함해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의 지시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시간까지 휴일 근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반을 위한 이동 시간이라거나 그 이동 시간이 업무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이동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협동조합의 취업규칙에 간주근로시간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개별 합의로 간주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 간주되는 시간, 그리고 대상 업무 등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사 서면 합의로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노사가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것은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시간뿐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서 간주근로시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상이 되는 업무, 그 합의 유효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